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네, 안녕하세요. 11회의 마케팅 빅리그 현웅재, 김홍석, 서희정, 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뭔가 소개할 때 아이돌 그룹 소개하듯이 뭘 맡고 있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네. 오늘도 이제 이게 나갈 때쯤이면 9월 언제일까요? 홍성윤님. 한 우선은 네. 일정 세는 거. 9월 27일? 네, 일단은 9월의 막판입니다. 그럼 이제 추석 연휴. 네, 추석 연휴. 네, 추석 때는 뭐 하세요? 네, 홍성님. 저는 원래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네. 좀 가까운 근교 가족들 여행 가거나 이제 남한산성 영화 개봉하니까 이것도 봐야고. 아, 그래요? 네, 10월 3일. 그런 영화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영화 있어요. 지금 박해일 고수 그다음에 이병헌. 이병헌이 나온다. 아, 이병헌 나와서 안 볼래요. 네. 그러게 이병헌이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연기력은 말을 못하니까 네. 잘하니까. 그렇죠. 그 잘하지. 글로벌 스타 리. 네, 그렇죠. 리? 네, 잘하지. 네. 그리고 저기 네. 서희정 박사님. 아 저는 그냥 쉽니다. 아, 쉬시나요? 네, 못 예약을 못 해가지고. 네, 알겠어요. 패스하고. 네. 네, 그럼 뭐 현웅재 박사님. 네? 현웅재님. 마케팅 빅리그를 하면서 다 박사가 된 박사님이요. 형제입니다. 뭐 딱히 뭐 계획 없어요. 이제 뭐 그냥 대구 가족- 처가댁이랑 네. 그래서 대구 가족이랑, 가세요? 예. 어떻게 차 타고 가세요? 기차 타고 한 1박 2일 뭐 예매하셨어요? 네. 아 예매 근처에 성공한 이제 케이스네요. 근처 관광지나 뭐 그런데 한번 돌아볼 예정이어서 이번에 서칭하는 뭐지? 중이에요. 그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네, 맞아요. 가 돼서 연휴.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네. 그래요? 과연 중간에 가다가 누가 과연 과연? 지방에서 밥 먹고 다시 고속도로를 탈지 아.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진짜. 네, 취지로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제 11회 때도 계속 말씀하실 박사님은 네. 추석 일정. 예, 저는 이번에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네, 해외- 부모님 모시고 해외 아, 여행을 이야. 전 이번에 결혼하셨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결혼만 10년. 그러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메리 추석. 네, 메리 추석 메리 보내시고 추석. 네, 추석 다녀와서 또 뵙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도 서희정 박사님의 소셜 뉴스피드 뉴스. 뉴스. 고고고. 고고고. 자, 오늘은 조금 긴 얘긴데요. 길어요? 네, 하지 말까요? 아니요. 네. 빠르게 해주세요. 네, 빠르게 랩하듯이 할게요. 네, 우리 대학내일 아시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1934세대 온라인 영상 콘텐츠 및 광고 시청 형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 제가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원래 항상 조사를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조사 방법을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네. 자, 최근 일주일 내 온라인 영상 1회 이상 시청한 전국 19세에서 34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800 시작을 명이군요. 했고요. 우선 1934세대의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대부분 91.3%가 일주일 내 한 번이라도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했고요. 주로 실시간 재생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준으로는 약 2시간 5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이 이제는 동영상이 온라인 특히 동영상이 TV 시장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요. 켜놓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안 그러세요? 저는 유튜브 요즘에 한번 켜면은 한 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계속 추천해 주니까 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빠져드는 퀴즈를 거 말아야 아닐까. 돼. 네, 퀴즈를 말아야 끊지를 돼. 못해.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시청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82.4%, 페이스 65.5%로 나타났고요. 특히 대학생 응답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기반 채널을 통한 영상 시청이 압도적으로 누구에 비해 직장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직장인이랑 대학생 대상으로 한번 FGI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직장인들은 확실히 TV 시청이 적었고요. 확실히 대학생들이 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네, 엄청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 2에서 3회 개인 방송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개인 방송 개인 이 시청이 방송? 되게 높더라고요. 1937세대 51.3%가 평소 즐겨 시청하는 개인 방송 채널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주로 있죠, 유튜브로 있죠. 이용한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가장 선호하는 개인 방송 채널 같은 경우는 먹방 채널 VJ 벤츠였고요. 그 다음으로 게임 채널이 대도서관, 그리고 뷰티 채널 이사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벨? 걔는 모르겠다. 이사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유명하십니다.
그 아모레퍼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진짜 관심이 없나 이분이 보다. 한번 쓰면은 네. 다음날 정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 정말요? 네. 어. 원래 이 온라인 이 1인 크리에이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지? 다이아? PP 채널에도 나와서 같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명해지셨죠.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소셜 스낵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 뭐 노출이 많으니까. 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꾸루루루루 아, 정말 많은가 충현이 보다. 뱃속에서 지금 소리 나잖아요. 어떻게 나 오늘 점심 안 먹고 어떻게 이게 알았지? 특수효과도 가미되는 마비인가요? 아, 정말. 좋은데. 네, 그래서 연령이 낮은 20에서 24세 집단의 이용률은 97.7%로 네. 엄청 그냥 이것만 본다고 해도 진짜 가언이 아닐 그것만 보네 정도라고요. 정말. 이들이 보는 소셜 스낵 영상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청하는 게 리뷰라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60.5%였고요. 그 다음으로 꿀팁, 하우투가 50.6%, 그리고 웹드라마가 44.9%로 요즘 나타났습니다. 웹드라마 재밌어.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소셜 스낵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소셜 스낵 영상을 보고 댓글로 친구를 소환하거나 친구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가 62.3%,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영상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61.1%로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콘텐츠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어떻게 또 다시 향유하고 공유하고 향유하고 네. 경험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콘텐츠보다 소셜 스낵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렇게 좀 재밌는 건데 TV 콘텐츠를 보고 영상에 나온 장소에 가본 경험이 있다는 게 작년에는 13.3%였는데요. 올해 42.0%로 3배가량. 야, 그게 엄청 많이 이거 높다. 측정할 수 있으면 네. 꽤 큰 결과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나온 상품 구매 비율이 8.9%였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네. 41.3%. 거의 4배 이커머스 잘 이상이. 되겠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V 콘텐츠보다 소셜 스낵 영상 콘텐츠가 영향력이 네. 매우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길었지만 그래도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히 젊은 네. 세대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그쪽도 이제 비니빈 부익빈인 게 그렇죠. 작년에 네이버에서 그런 웹드라마 컨텐츠로 1위 찍은 게 70만 조회수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다른 검색 영역이나 뭐 다른 영역에서는 되게 압도적이긴 한데 이게 영상 쪽으로 오면 거기는 뭐 듣보잡이 수준인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유튜브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크리에이터들 중심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다 그냥 처음 접하는 게 유튜브 먼저 접해버리니까 그렇죠. 어린 친구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웹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웹드라마가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런 촬영의 제약 때문에 되게 가장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들은 워낙 잘 만든 콘텐츠가 이미 네. 있는데 네, 거기에 네. 빠지지가 네. 몰입이 줄어들겠죠. 그 뭐지? 어차피 아모레퍼시픽 나오셨으니까 오구실 아시죠? 이니스프리 같이 했잖아요. 예, 구실. 오구실 아세요? 우리의 구실? 우리 구실 언니. 죄송합니다. 예, 오구실이랑 이니스프리랑 같이 했었던 맞아요. 네. 캠페인.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브랜드가 그 다른 다르네. 영역이다 보니 그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전부 다 알고 약간 계시더라고요. 72초 TV라는 그 MCN 채널에서 오구실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그 여자가 그때 여자분의 그런 직장인의 여성을 표명한 건데 이거를 이니스프리 매장에 가서 친환경 제품도 사고 그걸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꾸며주는데 드라마처럼 보였더니 알고 보니까 이니스프리가 나와서 네, 이니스프리. 그래서 이런 방식.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사옥에서도 찍기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네. 완전 브랜디드 네, 콘텐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른 브랜드에도 네. 좀 관심을 가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 이어서 11일 네. 때 우리 그 네. 고압박사님의 네. 고압박사님 겸 이제 팀장님의 이야기를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의 생활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요. 박사라 불리는 게 너무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마케팅 빅리그에 박사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굉장히 듬직하네요. 네, 연구 활동을 아직 안 하는 관계로. 네. 제가 그 메이크온 리포트를 좀 보다가 네. 그 새로운 그 화장품 뷰티 시장 트렌드라고 해서 네. 본 게 있어요. 화장품 시장에서 이제 피부 클리닉 시장으로 간다. 예. 그다음에 성분 기술에서 에너지 기술로 간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트렌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그 뭐 피부 클리닝 시장, 에너지 기술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주시면. 배경이나 이야기. 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미래 시장을 조사를 할 때 되게 다양한 방법을 써요. 인구 조사도 하고 기후 조사도 하고 환경 조사도 하고 기술 조사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했던 뷰티 관련된 미래 기술이 큰 카테고리로 한 4가지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가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이었고요. 유전자나 줄기세포 와, 거기까지 관련된 들어가야 그쪽은 굉장히 그 근접한 영역이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학 기술을 제형 기술의 베이스로 사용을 하지만 네. 원료를 사용을 할 때 있어서 식물 기술이나 식물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나 식물 줄기세포 연구 같은 거는 굉장히 인접해서 네. 한 근시일 3-4년 안에 제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 가까운 기술로 활용을 해야지라고 검토를 했던 기술이고요. 그리고 네. 재생의학 쪽 기술, 이건 약간 저의 전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세포가 사람은 상처가 나면 네. 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네, 네. 그 속도를 가속을 시키거나 조절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재생의학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쪽이 그 바이오보다 조금 더 뒷단에 있는 뒷단에 준비해야 될 미래 기술이었고 그 다음이 에너지 기술이었어요. 네, 네. 이게 그 시차로는 지금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단계에서 뭘 더 근접시켜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를 네.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바이오나 식물 기술 쓸 수 있고 조금 더 그 한 3-4년 뒤에는 재생의학 쪽 기술까지는 가져올 수 있겠군. 실제로 뭐 인공 피부 같은 걸 통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네. 그 원료 검토나 소재 검토나 소재의 효능 검토 네. 같은 걸 하는 거를 지금은 현실화시켜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에 들어가는 뭐 레이저 뭐 이런 예, 건가요? 그런 거였죠. 아. 그 기술은 저희가 지금은 인프라가 없으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미래 기술이겠다.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 물리 에너지를 활용을 한 제품이 뷰티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그럼 가장 인접한 물리 에너지 기술은 피부 클리닉이나 시술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였죠. 그럼 뭐 들고 다니는 뭐 레이저 기기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먼 미래. 가까운 미래. 미래는 저희가 그 2030년부터 이렇게 쭉쭉쭉 네, 생각을 네.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30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 그때 하지만 실은 뭐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아직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의 허들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낼 수 있지만 내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있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또 다른 되게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넥스트 지금은 뭐 자연주의 뭐 이런 거지만 넥스트에는 뭐가 올 것이냐. 그리고 이거 가기 전 단계에 약간 브릿지 기술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네, 네.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컨셉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그 중간적인 그 더마 화장품 그런 것들이 그 가기 전에 중간 단계 걸로 더마 화장품. 그러니까 재생이나 이런 걸로 시카 뭐 요즘 나오는 네. 게 그거거든. 우리끼리만 통하는데. 왜죠? 갑자기? 그러니까 모르겠어. 알려줘. 네 약간 시술을 받고 나서 재생이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화장품 뭐 바이오노 막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 있죠. 그런 걸 팔아요 요즘. 그러니까 뭐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그냥 네. 이제 예전에는 피부과에서만 진짜 팔았거든요. 저 재생 네. 크림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에서 이제 할 것 같은 이제 네, 맞아요.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점 빼고 났을 때 사실 이렇게 뭐 올려놓는 크림 네. 같은 게 그 주요 그거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 붙이고 계신 네, 그런 패치. 것들 패치들 네, 그게 다 예, 흉터 생기지 말라고 네, 맞아요. 하는 네. 패치들 그런 것들이 다 예전에 아. 검토됐던 기술들인 거죠. 네.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그냥 사용자들도 네. 워낙 구매하기 쉽게 시카밤 뭐 이런 것들로 나와가지고 네. 아 좀 그게 편리하겠죠. 이제 거의 이제 네. 대중화처럼 많이 네. 이렇게 퍼지고 이런 있는 정보는 그레이. 게 그레이. 미안해요, 김생매 아저씨. 우리도 하나 그럼 만들으세요. 네? 네? 따라하지 말고. 울트라 퍼펙트.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메이콘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초창기에 이제 스와트 분석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수업 분석이요. 네, 그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콘 스왓 분석은 굉장히 이렇게 차트로는 멋있게 해놨는데 너무나 네. 되게 있어빌리티하게 보여가지고. 예, 언제나 스왓 차트를 모든 마케터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만들고 나서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런 건 있죠. 근데 네. 저희는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명확했죠. 근데 왜냐하면 IT 관련해서 제조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없었죠. 대신에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네. 일단은 뷰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을 굉장히 익스트림한 소비자부터 굉장히 대중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죠. 고객에 대한 정보가 네. 다양하게 존재를 했고 이 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네. 이분들이 가려워하는 고민을 화장품으로 풀다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심화시킨 솔루션을 가져가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고 강점과 약점 실은 스왓이라고 했지만 강점이랑 네. 약점밖에 없었어요. 뷰티 디바이스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고객들한테 가야 될지 네.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기술을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걸 누구랑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블랭크여서 그게 신사업 영역에서 해야 했던 일들이거든요.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 역사로는 70년이에요. 네. 맞아요. 70년이 넘었어요. 지금 73년.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화장품만 73년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정말 신사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SCM 체인들이 다 화장품 베이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컨대 73년 동안 시어버터 같은 원료의 구매 데이터가 키로당 단가에 대한 정보는 다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기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저 트랜지스터 필요한데 어디서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뭐지? 이거 저 배터리 리튬 폴리머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게 정말 그러네요. 그렇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밸류 체인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떤 거죠? 예컨대 저희가 상품을 기획을 해요. 처음에 클렌징 인핸서를 그래서 그걸 쌓기 위해서 NGI 2년 동안 다른 브랜드에서 개발 어플리케이터나 툴처럼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메이콘이 나오기 전에 헤라에서도 했었고 아이오페 브랜드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헤라에서 클렌징을 한번 내보고 그리고 아이오페에서도 그 이온 패치 같은 거를 내보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기를 하면서 이런 종류의 기기는 누구랑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종류의 기기는 그 어떤 부품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었죠. 그때 NGI라는 조직, 그러니까 메이콘 BM이 생기기 전에 2년 동안 있었던 조직에서 2년 동안 한 10품목 정도를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모두들 하시는 게 신규 카테고리니까 기존 브랜드에 없자라는 생각을 회사에서는 굉장히 쉽게 해요. 네. 근데 별도의 조직에서 만들어진 신규 카테고리는 기존 브랜드로 갔을 때 코어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성이 되기는 어렵고 1, 2년 그 깜빡하는 트렌드 상품이 되다가 드랍시켜야지라는 마음을 브랜드에서 먹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정수인데 IT 디바이스가 뛰어들어온다고 얘가 육성이 될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은근과 끈기로 만들어진 정성응 어린 서비스를 코어로 하는 수공예 제품 같은 화장품을 모토로 하는데 느닷없이 손을 대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IT 디바이스를 들이밀면 브랜드 코어랑 충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뭐 8, 9품목을 개발을 했었지만 기존 브랜드에 이식을 하는 부분은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맞아요. 좀 이질적이네요. 조직 거부 반응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조직 거부 반응이 있지만 그래도 이 카테고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꼭 필요한 카테고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문 기술들은 전문가가 이렇게 독식을 하다가 대중화되는 단계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술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에너지를 활용한 미용 기술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병원에 갇혀만 있을 수는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에게 그 전파돼야 되는 거고 그대 태워야 되는 플랫폼은 뷰티 컴퍼니가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존 브랜드하고는 이제 코어가 충돌을 하게 되니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새벽 4시에 회장님 문자를 저희 임원분이 받고 별도 브랜드 4시요? 네. 강조 일부러 강조. 그렇죠. 일부러 강조. 네, 새벽 4시에 별도 브랜드를 준비합시다라는 문자를 하나 받고 그리고 이제 별도 브랜드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메이크온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이크온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난 잠깐 중간 광고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모든 여성분들의 피부 케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메이크온 신사업 개발팀 팀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유후. 자,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이름은 저희 팀과 그리고 네이밍 컴퍼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 쪽이에요. 네, 그렇지. 저희는 실은 먼저 기술 특허를 먼저 준비를 하느라고 좀 더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그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었지만 그 시장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런칭을 할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근데 시장 상황상 제일 먼저 그 출시를 하려고 했던 제품이 클렌징 디바이스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이전에 헤라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저희 메이크온 쪽에서도 좀 더 진화형 버전을 준비를 하면서 C모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그 회사가 그 로레알 엘모 대기업 그냥 말씀하세요. 소속이죠. 편하게.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네네. 선행 특허를 굉장히 신경 쓰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 지적재산권이 먼저 준비가 되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 부분이거든요. 학술적인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1번의 논문, 2번째 특허, 그리고 3번째 상표권. 이거 3개를 놓치고 막 브랜드나 제품을 먼저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바이스는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제형은 딱 봤을 때 이 안에 무슨 원료가 들어갔는지 전성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만들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따라서 만들기 그 배합에 따라서 되게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갈라서 쪼개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순식간에 가능하죠. 그게 근데 저희도 몇 번 그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보려고 하다가 선행 특허에서 번번이 막히는 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행 특허 부분에서 굉장히 벽을 잘 쳐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금방 카피가 나오겠다. 그래서 특허 쪽을 굉장히 먼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최종적으로는 저희 브랜드에서 메이크온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메이크라는 저희 계속 만들 거고요. 라는 의지의 발현. 저희 계속 만들 거고요. 그래서 온 하겠습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이라는 단어는 스위치를 켠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온오프 버튼을 떠올렸고 온톨로지 그래서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그래서 근원부터 개선을 해주는 지금까지 화장품이 도달하지 못했던 깊이까지 도달해주는 에너지를 상징을 해보자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 온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후자의 이유보다 전자 어떻게든 계속 하겠다의 의지가 더 많이 느껴지는. 계속 만들겠습니다. 쉽게. 이거 되게 위에 설득하기도 좋아요. 저희 계속 만들 거예요. 좋네요. 네. 그게 이제 브랜드 철학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리 잡게 된 새벽 4시에 받은 문자로 메이콘이 탄생되었다는 비하인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메이콘에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짧게 메이콘이 지금 하는 일을 다시 랩업 또 할 겸 메이콘에서 나오는
디바이스가 따로 네이밍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제품군들을 메이콘으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메이콘은 다양한 종류의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이콘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단지 여성분들만을 위해서 개발이 된 것도 아니었고 지금 있는 제품은 4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 클렌징을 할 수 있는 클렌징 네, 디바이스, 맞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 더 손놀림을 편하게 해주는 메이크업 디바이스, 그리고 라이트하고 미세 전류를 가지고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스킨 라이트, 그리고 자성이 들어있어서 좀 이거 네. 라인과 쉐이핑을 도와줄 네. 수 있는 그런 마그네타이트 아. 네 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잠시 제가 그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 시사 거의 그 클렌징 제품을 쓰거든요. 네. 그것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클렌징 인핸서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 클렌징 인핸서는 무엇보다도 세정력이 되게 좋은데 비해서 한국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 피부보다 굉장히 예민해요. 네. 예, 약하고 예민하고 그 따가움과 화끈거림 같은 거를 잘 느끼는 피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러쉬하고 엔진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와우하고 미국의 강한 제품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 계속 쓰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했던 메이콘 제품은 매일 쓰는 친구 같은 제품이었어요. 데일리. 예, 데일리 케어용 디바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스페셜 케어용 반짝 아이템으로 초기부터 기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써도 무리 없고 매일매일 써도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적정 기술을 적용을 한 제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번에 강력한 효과를 내고 싶으신 분은 병원 가시면 되고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네. 병원으로. 몇백 쓰면 그렇죠. 돈이 네. 있으신 분들은.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을 때 병원 갈 수 없고요. 그렇죠. 급할 퇴근하고 병원 갈 수 없거든요. 네, 네. 의사들도 네, 문 퇴근을 닫으니까. 하니까. 24시간 할 수도 없고. 네. 병원이. 퇴근하고 밤 12시에도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뷰티 디바이스가 메이크온인 거죠. 갑자기 사고 싶으시네. 아니 근데 진짜 딱 시사께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브러쉬가 네. 부드러운 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매일 사용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오히려 쓰면 쓸수록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그 브러쉬 자체가 미세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가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술은 듀폰이랑 별도 개발을 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듀퐁? 네. 네, 듀퐁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계 최소 굵기 브러쉬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듀폰이랑 저희 한국이랑 아시아 여자들은 미국 여자들이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브러쉬를 써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설득을 했죠. 그렇죠. 네. 설득을 해서 예, 개발을 한 특수한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그 검색하실 것 같아요. 클렌징 네. 인핸서. 제가 한몫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갑자기 쓰고 싶어지는. 저희 제품은 4개가 다 너무 좋아요. 클렌징은 써봤는데 네. 나머지 스킨 라이트랑 마그네타이트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너무너무 네, 좋아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지금 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매장에서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으로는 검색하시면 바로 아 그래요? 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네. 녹색창에서 빨리 클렌징 인핸서를 검색해 보세요. 스킨 라이트와 마그네타이트도 있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정말 훈훈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예. 여기까지 11회. 이제 10일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네. 사실 저는 아모레퍼시픽 계열 쪽 화장품을 쓰진 않지만 한번 써보고 왜 싶은 여기서 고백해? 관심이. 커밍아웃을 했어 갑자기. 네. 갑자기. 저도 굉장히 민감 피부인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 여기 이제 턱 주변에 계속 뭐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도 한번 검색창에서 클렌징 인핸서, 메이크업 인핸서, 스킨라이트 테라피, 마그네나이트를 검색해서 한번 후기를 보고 써볼 수 있도록 우리 하도록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홍보해줘요. 네. 프로그램도. 예, 벌써 마케팅 빅리가 11회를 끝나고 이제 12회. 네, 12회는 메이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 개발 과정. 예. 저는 사실 요게 가장 세 개 기대됩니다, 중에, 사실. 그래서 그 어려웠는데. 내용 그러니까요. 엄청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1회 마치고 추석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